코로나19 때문에 3.1절이 뭔지, 3.1절에 대한 의미를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3.1절이고 뭐고 그냥 3월, 지금 2월 달인지 뭐 3월 달인지 뭐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3.1절을 기념하고 3.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현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의식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여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은 정신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일단 내 마음부터 잘 닦아서 내 마음이 더 넓고 크고 아름답고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고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열린 마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밝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제 치하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사회죠. 왜 어둡고 캄캄한 사회죠? 독재 치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종살이. 우리의 자유가 없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력의 자유도 많지 않았죠. 우리가 마음껏 생산할 수 있거나 또 먹는 것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회, 일제가 우리를 뭐 근대화 시켜줬다, 뭐 좋게 말하면 근대화 시켜줬다라고 주장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종살이를 해도 부잣집 종살이가 좋아요. 그냥 가난해도 그냥 내 혼자 자유로운 게 더 좋아요. 부잣집 종살이, 부잣집에 와서 핍박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우받지 못하고 맨날 맞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나 혼자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905년부터 을사늑약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국민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왕들한테, 황제한테 별로 국민이 대우를 못 받았는데 거기서 더 나빠져서 일제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으니까요. 1910년도는 그야말로 암흑기죠. 그럴 때 우리는 3.1운동, 그러니까 33인의 그 독립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이것을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널리 배포를 하고 총도 두렵지 아니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정신세계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묶인 사회, 이런 것을 탈피하고자, 나의 운명을 벗어나고자, 나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자유선언을 한 거죠. 물론 그 자유선언이 성공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마디 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있기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고, 또 독립 이후에 또 여러 독재 정권이 거치고 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야말로 한각의 기적을 일궈냈죠. 왜냐고요? 어떻게 일궈냈냐고요? 바로 3.1운동 정신 같은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서 더 앞으로 가면 뭐 이제 정미의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봉학운동 같은 거, 또 진주 밀란 같은 거, 또 홍경래란 같은 거 더 많이 올라가면은요,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항거하고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계속 그 봉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정부는 우리에게 뭐 지금 정부든 뭐 앞에 정부든 조선시대 정부든 뭐 고려시대 정부든 문제 해결을 크게 하지 못하고 우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임진왜란만 해도 임진 정부에서 한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의병들이 승병들이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도 그 앞에서도 몽고의 침입에서도 우리 민초들이 몽고랑 싸웠어요. 그 삼별초 뭐 있어도 삼별초 별로 안 싸우고요. 우리 국민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고 그랬죠. 거의 모든 많은 것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족성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됐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정신세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아니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19년도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1919년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말 존버하며 집에서 존버, 집에서 완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서 밖에도 안 나가고 대면 접촉도 안 하고 손 씻고 뭐 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다들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191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한 15만 명이나 해당되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사망자가 17명이거든요. 확진자가 3,500명이 넘었어요. 3,500 몇 명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단 키트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한 9만 명 정도고요. 아직 발표가 안 된 사람이 한 3,200명 정도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한 15% 정도, 10%에서 15%가 확진자로 발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200명 정도가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300명 정도는 더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거의 2,000명? 2,000명 정도에 육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사망자는 17명이에요. 이걸 이렇게 퍼센티지 비율로 이렇게 따지면 0.5%가 0.5% 정도밖에, 0.5% 정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0.5%, 6%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듣기로는 코로나19는 사망률이 2.5%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0.5%로 확 줄었어요. 옛날에 19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돌던 걸 생각을 하면, 스페인 독감은 뭐 15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때 인구가 2천만 명? 남북한 합해서 2천만 명도 안 됐고 한 1,500만 명 정도 됐을라나? 그 한 2천만 명에서 15만 명이 죽었다면 그때는 정말 대한독립 만세로 돌아가신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안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면 접촉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니까요. 이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또 치료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리지 않고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많습니다. 스페인 독감보다 무서운 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페인 독감보다 무서운 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서로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에 대한 뭐 이렇게 우리 세월호 때 구원파가 이제 전면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구원파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천지 얘기가 더 많죠. 그때는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원파를 얘기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신천지 지도부하고 신도들이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종교적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걸로 종교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다니까 국민들이 마귀가 되고 있고 본인들은 선하게 자기들은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자기들을 탄압한다라고 종교 탄압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하는 게 더 우선인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투자를 잘못해서 뭐 폭락이 됐든 아니면 뭐 카드를 잘못해서 뭘 했든 아니면 서로 갈등이 생각이 달라서 뭐 치고받고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했든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감정적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 종교가 이단이고 나쁜 거야 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천지를 통해서 가끔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듣기로는 신천지 교인들은 서로가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시기 질투가 있고 온갖 암투가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겉으로 들리는 소문은 그 안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챙겨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잊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신천지 포교가 우리 그렇게 빠른 시간에 30년 내 30만 명의 신도들을 이렇게 양성하게 된 거는 바로 척박한 이런 시대에 감성으로 접근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리가 뭐 이렇게 더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뭐 자세히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냥 느낌에 이만희 그 교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것을 볼 때 별로 성스럽지 않고 별로 스승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전국을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포교의 방법이 감성적 접근이지 않았나.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끈끈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에 약한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 불교는 교리를 너무 믿고 정을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예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에 오는 사람이든 안 오는 사람이든 그냥 다 모두 다 예쁘게 보고 절에 와서 봉사를 안 하고 간다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성질을 많이 부리고 화를 많이 부려도 그냥 예쁘게 봐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해 절에 와서도 그냥 또 예쁘게 봐주고 또 법당에서 예의가 없어 막 시끄럽고 짜증나게 그래도 예쁘게 봐주고 왜냐하면 법당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절에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 신뢰를 똘똘 뭉칠 때 상대가 못났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자애심으로, 자비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아줄 때 그 사람이 하루빨리 정상이 되고, 정상적이라는 것은 자비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남을 돕는 사람으로 하루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낸 사람에게 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왜 맨날 화를 내니? 너는 왜 맨날 짜증을 내니? 맨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의견을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 막 이제 얼굴을 막 붉혀가면서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한테도 여유와 미소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자비로움이 전염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화는 화가 전염이 되죠. 여러분이 저에게 화를 내보세요. 저도 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기뻐지죠. 내가 화가 났을 때 따뜻함으로 내 옆에 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화가 빨리 줄어들겠죠.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그 욕심이 잔뜩 날 때, 화가 잔뜩 나고 분노에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등으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나를 끊임없이 지켜봐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예뻐해주고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이 빨리 사그라들겠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빨리 사그라들겠죠. 생각보단 빨리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성질, 또 자기가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끊임없는 욕심과 치밀어 오는 분노, 이런 것들은 이미 타고날 때부터 꽉 이렇게 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냄으로 가득 차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다 하더라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로움 앞에서는 언젠가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사랑해주고, 세 번 자비롭게 대해주고,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두세 번은 내가 이용당하기도 하겠죠. 또 내가 중상모략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겠죠. 잘해주려고 하다가 공격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이간질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잘해주다가, 그런 경우는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 밀당하고 비슷해요. 쭉 올라갔다, 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슉 내려갔다가. 같이 좋을 때 슉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쑥 다운됐을 때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우리는 짜증도 낼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배신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해서 내일 다시 만나면 또 환한 미소로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준다면, 그러면 상대도 하루빨리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적 정신, 안에 들어가면 안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일단은 우리 절에서 사실은 구현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승가라는 것이 화합된 공동체를 승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귀불, 귀법, 귀승, 우리는 승가에 귀합니다. 이 삼보에 귀할 때의 승가는 이제 아리야 승가라고 해가지고 문수보현보살, 관음지장보살 같은 대보살과 이렇게 육조해능 스님과 달마 스님처럼 대조사, 또 성철 스님이나 이런 그 스님들처럼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귀벌, 귀법시, 귀승할 때 승가, 아리야 승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의적 의미의 승가,
귀승할 때의 승가가 아니라 우리 수행 공동체적 승가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수행 공동체적 승가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는 늘 절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가야지 될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참 고민 많이 할 텐데요. 우리 앞으로 변화는 정말 더 빠르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열린 의식을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유연한 사고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어쩌면 AI로 전부 다 대체될 수도 있고요. 카페나 편의점도 무인으로 AI로 다 대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 의사도 AI 간호사 의사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가?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실업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버 같은 택시가 우리나라에 타다라는 게 들어왔을 때 택시 노조에서 누구나 다 택시 노조에서 절대 반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그 마음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해 나가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변화는 더 빨리 오게 될 건데요. 대한민국은 변화를 더 빨리 해야지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고 수출 위주의 국가고 또 수출 중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이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에 차지하는 대부분은 자동차나 IT 부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미래 산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변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제시해 줄 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낮아 있으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3월 1일이나 2일이나 오늘 1일이지? 2일이나 3일이나 다음 주를 지켜보고 만약에 만약에 IT 부분에 우리 주식 포인트가 계속 저점을 찍고 계속 내려간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용돈 가지고 2차 전지 또는 IT 부분에 그런 주식을 사놓고 계세요. 그러면 저절로 올라가요. 그렇다고 주식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처럼 최저점일 때 들어갔다가 최고점일 때 나오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거는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 저점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스님이 별 얘기를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신의 포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늘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뭐 물어봐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없어요? 오늘 3.1절인데 3.1절 집에 계시더라도 제가 3.1절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옛날 정신을 가진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보면. 그,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분들이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날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불하세요.